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막다가 오후부터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반짝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오늘은 또 하늘이 꾸물꾸물합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은 크게 없지만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대구와 경북은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요. 내일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밤 사이에 비가 내리면서 이번에도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보이면서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대구와 포항의 기온 20도, 안동 18도, 구미 19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와 구미 30도, 안동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은 오늘도 24도에 머물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불볕더위는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내리겠고요. 당분간 흐리고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노 때 포항에서는 10명이 숨지고 제철소까지 침수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10달로 접어들도록 하천 복구 공사는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이런 상황은 전국 어디나 비슷한데요. 현행 수해복구 시스템으로는 착공까지만 보통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흰남노 때 하천이 범람해 물바다로 변한 포항시 오천읍. 한 아파트에선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주민 7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포항제철소까지 침수돼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고 포항시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참혹한 물난리를 겪은 지 9개월이 지난 지금 일대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 입구마다 물이 들어차는 것을 막기 위해 차수판을 달았습니다. 포항제철소도 입구 쪽에 대형 차수문과 담장을 따라 2m 높이의 차수벽 1.9km를 설치했습니다. 민간 차원의 자구 조치들이 마무리되는 것과 달리 인접한 범람 하천에 대한 복구는 하세월입니다. 수해 직후 유실된 제방 곳곳에 쌓아둔 대형 모래주머니는 처음 그대로입니다. 상당수는 찢어지고 터져 비가 많이 내리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수변시설은 아직도 파손된 채 방치돼 있고 물길 확보를 위한 임시 준설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개도 지금 복구가 안 돼 있고 지금 임시 방편적으로 돼 있어서 혹시라도 비가 오면은 저런 임시 방편적인 시설은 금방 휩쓸려 가버리니까네. 복구 공사 안내문이 이제야 내걸렸지만 어디에도 공사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의 트라우마로 인해 가뜩이나 불안한데 2025년 완료 예정인 복구 공사를 아직도 시작조차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방치입니다. 그런데 비는 일기예보에서 계속 올해 태풍하고 장마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니 주민들은 계속 불안합니다. 주민들이 비가 오면 우산을 챙기기보다 냉천을 먼저 쳐다봅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경상북도는 포항 냉천 규모의 수해 복구는 피해 조사와 설계, 환경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하기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린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설계하고 행정 절차 때문에 이게 좀 부득이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그거는 있죠. 전국적으로 늑장 복구가 관행이 된 가운데 복구 공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등 부작용이 커지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설계 따로 시공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터키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건설업에 관련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야 되고 늑장 복구의 오랜 관행을 개선하는 일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확실한 수해 대비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올여름 휴가철에 맞춰 16년 만에 다시 문을 열 예정이던 포항 송도 해수욕장 개장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포항시는 해수욕장의 핵심 시설인 바다시청을 비롯해 각종 안전 편의시설 공사가 지연되면서 송도 해수욕장 개장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은 1970, 80년대 동해안 최고 해수욕장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포항제철소 건설 등의 영향으로 백사장이 유실되면서 지난 2007년 문을 닫았습니다. 요즘은 은퇴 세대는 물론 젊은 세대들도 귀농귀촌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체리와 한라봉 등 고소득 작물에 관심이 높습니다. 가까이에서 귀농귀촌 생활을 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직접 체리를 따고 만져보는 귀농귀촌 체험 참여자들. 도심 속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에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자연에 갈 일이 없다 보니까 좀 이런 체험이 좋았고, 도심 속에서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이런 체험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농장주로부터 무농약 노하우는 무엇인지, 판로는 어떻게 확보하는지, 인터넷 판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경주 체리는 재배 면적 70헥타르, 생산량 400톤으로 전국 1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소득 작물입니다. 젊은 참여자들은 취업 대신 귀농을 통해 수익을 내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부모님 땅이 있다 보니까 그 땅이 몇 년 어릴 때부터 이제 나무도 심고 했는데 그런 게 교육이 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도시 생활하면서도 여기도 와보고 싶고 가끔 오다 보니 살면 좋겠다 여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신라봉으로 유명한 경주 한라봉. 풍부한 일조량과 적절한 기후 상태로 본래 재배지인 제주도보다도 한라봉의 품질이 우수해 귀농인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직장 생활 한 35년, 40년 마치고 요즘 세대에 아직까지는 좀 여력이 보다시피 있어서 그는 뭔가 해야 되는데 또 직업적인 전선에서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귀농이나 시촌에 평상시에 관심이 많아서 1년에 2차례 실시되는 귀농귀촌 팸투어는 도시민들이 농촌의 생활 여건과 귀농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주의 농촌 생활 여건이나 농사 정보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경주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행사입니다. 경주시는 1년 과정의 농업대학 등 영농 교육을 실시하고 농기계와 자재 자금을 빌려주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초보 귀농인들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는 전문 임업인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경북 산림사관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오는 7월 10일부터 4개월 동안 청년 임업인 창업과 산림소득 향상 등 3개 과정으로 나눠 이론 교육과 실습, 현장 견학 등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 참가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 종합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농촌이 고령화, 영세화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최근 농자재 가격까지 널뛰면서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다는 말, 이젠 푸념으로만 들리질 않습니다. 경상북도는 농업 대전환을 통해 농촌 경제의 토대를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하는데요. 그 일환으로 문경에선 농가가 주주로 참여하는 공동 영농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서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상북도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사업지로 선정된 문경시 영순면 들녘입니다. 규모는 110헥타르. 지난해까지 쌀로 1모작만 하던 곳이 올 여름부터는 콩을 추가해 2모작 밭으로 바뀌었습니다. 농가 80곳이 공동 영농 법인을 꾸리고 수확과 유통 등 모든 농사일을 함께하고 있는데 일단 생산 비용과 노동력 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됩니다. 경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한 반 정도, 50% 정도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면, 또 수지 면에서 일반 관행농사, 논농사 되면은 한 배, 2배, 나아가서는 정착연단 3배, 4배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가들은 농사일도 하지만 이 법인의 어엿한 주주기도 합니다. 참여 농가들은 평당 3,000원을 확정 배당하고 법인 매출이 늘면 그만큼 추가 배당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농사일에 참여하면 하루 9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경상북도와 문경시가 농기계와 각종 시설비를 지원해 규모화, 자동화를 뒷받침하고 대기업과의 협력으로 판로를 마련합니다.
대한민국 농사는 지금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되기 어렵고 이것을 규모화하고 과학화하고 기계화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농업 대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 공동영농법인은 올 하반기 농업교육시설을 착공해 청년 농업 인구 유입도 노리고 있습니다. 도하고 함께해서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희망을 갖고 새로운 농업에 대전환을 하는 농사 짓는 방식부터 철학까지 제각각인 베테랑 농부들이 공동영농을 처음부터 반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노령화된 농촌에서 나홀로 짓는 농사로는 더 이상 낮은 수익률을 벗어날 수 없다는 공감대가 공동영농에 대한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쌀농사 하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데 그래 농촌에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이상하다 할 정도라. 그래 이렇게 가야 돼요. 위럴수가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라. 농촌에 80대, 90대 이래만 남아 있는데 몸도 가누기가 어려워. 문경에서 대규모로 시도되는 공동영농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경북 농업의 대전환을 정말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일본 어패류 수입량이 최근 2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2,129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6% 줄었습니다.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올해 3월까지는 증가세를 이어지다가 4월 마이너스 26%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5월까지 2달 연속 두 자릿수 감소했습니다. K배터리로 불리는 2차 전지 산업은 제2의 반도체로 불리며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상주가 새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클러스터를 만들고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노리고 있는데요. 처음 열린 주민설명회에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차 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는 빈자리가 하나도 없을 만큼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SK에코플랜트는 예정 부지와 사업 계획 등을 소개하고 첫 절차로 개발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보상 금액 등을 추정 또는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 금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요청드리는 개발 동의가 우선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들은 벌써부터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모습들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또 편입되는 마을 주민과 그 주변의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또 우리 공성면에 앞으로 화합과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성면 용안리와 무곡리 일원에는 60만 평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상주시는 이 새 산업단지를 인근의 청리산업단지와 연계해 총 100만 평 규모의 2차 전지 클러스터로 구축하고 K배터리 산업의 전진 기지로 또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아 신성장 산업인 2차 전지 중심으로 산업 지도를 확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동력을 바탕으로 지방 소멸에 대응을 하고 이러한 힘으로 중흥하는 미래 상주를 만들려는 계획이 오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들께서 좀 큰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2차 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절차는 막이 올랐고 내년 1월 지정 계획이 고시되면 토지 보상 등의 후속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사업비는 3,847억 원, 2026년에 착공해 2030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시는 SMR 국가산업단지 사업 시행자로 LH공사가 단독 선정될 예정이라며 오는 26일 안동에서 국토부와 경북도, LH공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국가산단 수요기업 발굴과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SMR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문무대왕면을 선정했고 오는 2030년까지 3,900억 원을 들여 국가산단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울진군은 다음 달 5일까지 제한공모 채택자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49세 이하 울진군민으로 지역 특화 관광과 디지털 문화체험 등 7개 분야로 1인당 최대 4,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창업을 돕고 울진의 지역 자원이나 문화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시작합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동학교육수련원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료로 운영하는 교육수련관은 강의실과 객실, 휴게실 등을 갖추었고 수훈기념관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동학교육수련원 개관에 맞춰 동학 관련 탐방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오름 동맹도시인 포항시와 울산광역시 남구가 소셜미디어 동맹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포항시와 울산 남구는 두 도시의 핵심 현안과 관광 관련 SNS 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업무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울산 남구 홍보단 40여 명은 지난 16일 포항 구룡포를 방문해 문화 콘텐츠를 체험하고 SNS로 홍보했습니다. 이달 초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가 3,279헥타르에 이르는 가운데 경북 지역의 피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박 피해는 사과가 1,770헥타르, 복숭아 267헥타르, 자두 96헥타르, 187헥타르 등 과수류에 집중됐고 고추와 옥수수 등 밭작물 피해도 컸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712헥타르로 피해가 가장 심했고 충북이 835헥타르, 강원 430헥타르, 전북 151헥타르 순이었습니다. 경주시는 신라금속공예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인 신라금속공예지국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응모 자격은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2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짝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오늘은 또 하늘이 꾸물꾸물합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은 크게 없지만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대구와 경북은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밤 사이에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에도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보이면서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대구와 포항의 기온 20도, 안동 18도, 구미 19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와 구미 30도, 안동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포항의 낮 기온은 24도에 머물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불볕더위는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오후부터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0도, 고령 19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고령 모두 30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9도, 김천 16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구미 30도, 김천도 3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8도, 의성 17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7도, 의성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4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내리겠고요. 당분간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